제발 자기네 회사에 와서 일해달라고 얘기하는 일본, 그리고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한국.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하고 완전 분위기가 다르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요, 대학교 1, 2, 3, 4학년 취업준비생 기간까지 합치면 취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이 처지입니다. 반대로 일본은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이 진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 2학년 3학년쯤에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면접을 보고 그러는 중에 이제 어디에서 자기가 일하면서 할 건지 2학년 3학년 때 정하고 이제 입사 확정 지켜놓고 4학년 되면 이 마지막 대학 1년을 이 추억과 여유를 부리며 보내고 있는 게 일본의 대학생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직장인들 이제 임금 있잖아요. 뭐 초임이 뭐 30만 원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30만 원이면 지금 환율이 뭐 970원, 980원이니까 말하기 편하게 1,000원이라고 하고 거의 이제 3천만 원을 초임으로 얘기하는 시대가 이제 일본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지나온 기간 동안요, 20만 원이다, 22만 원이다. 되게 일본의 직장인들의 초임이 되게 작습니다. 근데 이제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발 우리 회사 와서 일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본은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대학생들이 취업률이 되게 높습니다. 취업은 그냥 당연한 이제 사항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일본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실업이 되게 심하죠. 대학을 졸업했지만,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취업이 안 돼서 되게 힘겨워한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뭐 한국이 일본을 더 이상 반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을 뭐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희망회로 들리는 거고, 일본이 지금 되게 우길성천하고 있고 되게 경제적으로 자신감 넘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되게 쪼그라들고 있고 되게 심각한 게 지금 이제 한국의 상황이죠. 제가 이제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뉴스를 많이 보고 또 댓글들도 많이 읽고 또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도 되게 많이 보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 대한민국이 되게 어려워질 것 같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의 형편이 되게 빡빡해질 것 같다. 고물가의 고환율에, 이 저임금에, 일자리 부족에 되게 시달리며 허덕이며 살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금방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최소 한 7, 8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게 힘겨운 시간을 지내면서 좀 상황들이 나아지려면 환골 탈태, 기존의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의 대한민국 대기업의 재벌 3세, 재벌 4세 경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쿠팡, 쿠팡이 이제 롯데나 신세계의 기존의 유통 공룡이라 불렸던 이들보다 이 매출이 월등히 높습니다. 왜겠습니까? 물론 쿠팡도 뭐 완전 무결하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뭐 윤리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되게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롯데나 신세계가 혁신하고 이제 발전하지 못하고 되게 현실에 안주하고 이 재벌들, 이 족벌가들이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되게 엉망으로 운영을 했던 거에 비해서 쿠팡은 혁신적이고 IT 기술과 이 많은 우수 인력들을 끌어모아서 이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며 지금은 롯데와 신세계를 넘어서는 기업이 된 거죠. 이걸 볼 때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속 해왔던 방식으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재벌가 족벌가들의 이 안일한 마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한국의 경제를 나아지게 만드는 이 리딩하는 그런 경제 리더로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겁나는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혁신과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이 젊은 피들이 수혈이 돼서 그들이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맞대응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내 보여야, 그래야 나라의 경제가 활력도 생기고 또 사람들도 또 신규 일자리를 얻어서 또 살아갈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죠.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리저리 갈기갈기 다 찢기고 뜯어먹고 욕나하고 너무 이제 호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사리 믿지 않는 거죠. 지금의 나라, 지금의 기업들, 이 분위기로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무자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 나아지긴 할까? 라고 생각하면 그냥 깝깝한 거죠. 답답한 겁니다. 이런 시국이 금방 이렇게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서고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기대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란 너무나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암울하고 그래서 더 답답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는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깝깝한 겁니다. 오죽하면 저 우리 한국 위쪽에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땅을 하루빨리 진출하고 그들을 우리의 전진 기지로 삼아야, 그래야 우리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먹고 사는 게 가능할 텐데, 뭐 이런 생각들도 드는 겁니다. 참 깝깝하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금방 이러한 것들이 나아지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미국식으로 자본주의 경쟁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CEO 앉히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죠. 잘하면 당연히 앉혀야죠. 잘하면. 그리고 못하면요, 내려야죠. 퇴출시켜야죠. 가격 경쟁력 가지고 있고 품질이 뛰어나고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품을 자꾸 내놓는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기업 상품 계속 사줘야죠. 근데 경쟁하지 않고 이 사람들 데리고 눈장난치고 계속 이용해 먹고 이러면요, 퇴출시켜야죠. 그래야 이 나라가 발전한다라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는 반중도 필요 없고 반일도 필요 없고 반미도 필요 없고 반러시아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실리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벌게 해주면요, 그 사람한테 고개 숙이는 게 맞죠.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고 쓸데없는 얘기에 혹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살 길을, 우리의 밥그릇을 우리가 걷어차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길이 뭐냐,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